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21명의 전문 면접관들이 모이셔서 집필하게 된 책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이 책의 대표 저자로 오늘 북쇼에서 초대하신 분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NCS 블라인드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상우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박사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네. 박 박사 학위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범주에서 어떤 영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직업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경기대학교에 유일하게 직업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유일하군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로는 한 사람의 이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 일의 총체를 우리가 흔히 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네.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뭐 교육적, 경제적이라든지 신체적 모든 요소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평생 이제 우리 경력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직업 상담학, 뭐 직업 심리학, 뭐 직무 분석, 뭐 이런 네. 이제 노동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 과목으로 다뤄지고 있군요. 네,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문을 탐구하고 이제 논문을 네. 이 중장년 대상으로 최근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직 경험, 네.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진로를 대처하고 나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네. 전해 듣고 그것을 제가 이제 그 논문으로 네, 써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논문 제목도 한 말씀 주세요. 제가 논문 제목은 그 중장년의 그 비자발적 퇴직 경험과 진로 대처의 그 행동에 관한 연구였고요. 네. 그 질적 연구인 근거 이론적 그 분석을 통해서 네,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직업학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태동된 지 올해가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에 네. 대해서 조금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필요한 질문일 거라 생각이 됐는데. 네.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에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지금이 2020년도고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 2021년도를 뭐 예측하기에 앞서서 네. 지금 현재 2020년도의 채용 트렌드를 네. 살펴보면 네. 이제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흐름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2020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이제 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된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신입의 공채 채용보다는 이제 수시 채용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채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신입 직원에 대한 채용보다는 경력사원 중심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의 의지가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입사원들은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화상 면접이라든지 AI 면접 이런 형태로 면접이 대면 면접에서 변화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고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또 AI 면접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나타났던 그 수시 채용 형태와 AI 면접이 2021년에도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 또 면접에 네. 관련되어 있는 책을 다루셨는데 네. 면접을 보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자기소개서 그거가 지나야지 또 이렇게 성공적인 면접을 네네. 또 이룰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팁,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 네. 그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취업의 3요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네. 그 거기에는 이제 이력서, 네. 자기소개서, 또 그게 통과가 된다면 면접에 이르기까지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취업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로필 형태의 문서가 될 수 있겠고, 네. 자기소개서는 좀 더 개인의 특성을 더 성향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지원자에 대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성격, 뭐 장단점, 뭐 직업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심층적인 자료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그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그 지원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지원 요건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경험한 부분 또 경력이 있다면 경력과 연결시어서 자기의 인성적인 측면과 연결된 차별화 포인트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착 하나 표준화된 거 하나 만든 걸 그대로 어디다 그렇죠. 넣는 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기업과 그 직무와 네, 그렇습니다. 또 스토리와 자기 인성과 모든 것들 다 네, 복합적으로 네. 녹아내야지만이 조금 더 네. 유리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합격하는 면접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네. 질문은 이게 성공적인 면접, 네. 좀 잘 본 면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네. 뭐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면접을 잘 보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가자인 면접관과 그 지원자의 입장에서 서로 이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접관이 갖고 있는 목표는 기업이 조직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고 또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서로 간에 약간의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의 질문에 내가 막힘없이 잘 답변했다. 말했으면 나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나는 면접 정말 오늘 잘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데 네. 면접관은 그 뭐 말을 잘하고 답변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높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속에서 답변 내용 속에서 요구하는 이제 평가 척도를 갖고 있는 거죠. 평가 네. 요소가 다 면접관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지식기술 태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그 답변 내용 속에 진실된 스토리를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평가를 해서 네. 그것이 조직의 인재상과 부합되는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지 답변만 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제 성공의 당락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 또 그 네. 공공기관의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네네. 면접자 네네.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 네. 제가 그 모 공공기관에 네. 그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다대다로 면접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원자분들이 워낙에 그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네. 먼저 답변할 수 있는 사람부터 해라. 네, 보편적으로는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하죠. 네, 지정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먼저 답변을 답변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했는데
계속 특정 개인이 한 사람이 질문 때마다 먼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제 바로 나오면요.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개인은 뭐 어떤 이제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갖고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은 다 이제 면접관들이 평가를 했는데 네. 나중에 종합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한두 번은 네. 본인이 먼저 답변을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지원자들한테 배려를 그런 것도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부분을 면접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면접관들은 평가를 해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적극성, 네. 자기의 열정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좋았으나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뭐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우리 이렇게 속담을 조금 지원자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내가 먼저 했다면 그 한 번 정도는 다른 지원자한테 좀 양보하는 네. 배려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협력하고 협업해야 네,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셨겠네요, 면접관들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면접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 면접이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경험 그 우리가 면접? 흔히 면접은 뭐 심층 면접, 네. 뭐 PT 면접, 네. 뭐 발표 면접이라고도 하고 네. 토론 면접, 뭐 일반 면접 형태도 있는데 그 앞서서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어떤 예측 타당도적인 관점에서 네.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면접이라고 하는데 네. 그 경험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은 후속 질문을 통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를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면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주질문이라면 네. 그때 어떠한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뭐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심층적인 후속 질문을 통해서 개인이 네, 역량을 이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면접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명확한 답을 경험 면접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후속 질문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정말 질문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학습하고 교육하고 네. 또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분들도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네. 뭐 인터넷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면접 스터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면접관들도 그에 못지않게 요즘 우수한 지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면접관들도 그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또 별도로 받고 있고요. 네. 그 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이 능력 평가를 위해서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 면접관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지금 최근에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2020년도에 면접, 뭐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 뭐 2021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AI 면접이라든지 또는 비대면 면접들이 좀 더 그 확대될 거다 말씀 주셨는데 네. AI 면접하고 기존 대면 면접하고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또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AI 면접에 이런 거 준비하면 좋아요라는 그런 팁들 알려주실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면접 형태는 그 면접관과 지원자가 직접 네. 만나서 상호 소통하는 형태에서 면접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AI 면접은
이 마이크와 어떤 시스템을 놓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면 방식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험 면접, 뭐 심층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 이런 절차가 있다면 네. AI 면접도 절차가 있는데 6개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 면접이 있고요. 개인의 성향도 분석을 하게 되고 네. 또 개인이 어떤 상황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선호하는지 네. 또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게임 형태로 AI 게임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이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네.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면접은 또 종합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 있는 거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하기가 어려운 점도 물론 크게 작용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 채용 절차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을 이제 상당히 축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또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입하는 이유는 네. 채용의 공공성이 공공성.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이제 기관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대면 면접보다는 비대면 방식이 더 좋다라는 네. 어떤 생각에 의해서 AI 면접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면접에 보면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게임도 할 수 있네요, 그 안에서. 본인의 그렇습니다. 뭔가 성향이나 보상을 원하는 거를 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좀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AI 면접이 많이 이제 공공기관이 도입되면서 우리 지자체에 보면은 이제 그 직업훈련센터 등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취업준비생들이 이 AI 면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면접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도나 몰입도가 상당히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미리 가상에 한번 연습을 해보고 기업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그 블라인드 채용, 좀 인성 면접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센터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조금 더 나은 또 팁을 또 알려주실 수 있다면? 비즈니스 성품은 그 우리 인성을 이제 성품에다가 이제 우리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실제 그 성품을 그 생산하시는 그 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공장에 적용을 했더니 불량률이 기존에서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이 생산자 입장에서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품이 반영이 됐을 때 훨씬 더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었고요. 그게 지금 점점 기업들로 지금 확산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채용 면접에 있어서 인성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인성을 한 번에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인성을 끌어올리고 좋게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인성을 어떻게 이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제 기업이 그 인성 평가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면 방식에는 우리 인적성 이제 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 인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직이 성과를 내는데 개인이 보유하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태도적인 자세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기업들이 볼 때는 면접 이제 단계에서 윤리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원자인지 또는 도전 정신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지 또 우리가 세 번째는 흔히 성실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윤리 의식과 도전 정신이 있다면 성실감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이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앞서서 면접 때는 자신만의 진실된 스토리를
밝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 자신만의 스토리 속에서 윤리의식과 도전정신과 성실감이 면접관들이 이제 캐치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준비를 좀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박사님께서.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공공기관 중에서 뭐 부서마다 뭐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직 문화가 좀 우수한 곳이 좀 있어. 뭐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거나 네. 아 이런 조직 문화 참 좋던데 뭐 일반 민간 기업이거나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좀 따라하면 좋겠어라는 게 있을까요? 뭐 각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조직들은 네.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 문화의 특성을 네.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는 이제 기업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어떤 특별한 성향을 나타내는 게 특성이라면 기업 문화는 그 조직의 네.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업 문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의 뭐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 그 장점, 특장점들이 네. 다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인재상이라든지 추구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다 이미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가 만약에 그 어떤 공공기관을 목표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나의 능력이 과연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부족하다면 인재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미리 판단을 해보고 네.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 그 기업 문화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박사님은 전직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직이라는 게 의미가 뭐고 또 네. 전직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에 네. 저는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전직 지원 전문가로서 직업 상담 영역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전직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해석해 보면 좋은데요. 네. 전직 지원은 이제 비자발적 이제 퇴직이나 네. 또는 퇴직 예정인 이제 근로자 네. 분들이 이 퇴직으로 인한 어떤 충격을 좀 받게 되죠. 그쵸. 심리적으로 네. 그런 충격을 이제 완화하고 네. 그 충격을 딛고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신다거나 네. 창업을 한다거나 또는 귀농귀촌 등 다양한 어떤 사회적 활동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전직 지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조금 뭐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직을 준비하거나 제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제도 네. 이제 관련된 그 어떤 기업체 대상 이제 네. 퇴직 50대 이제 그 되는 이제 아직은 퇴직은 많이 남아 있지만 네. 미리 퇴직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이제 그 별도로 강의를 했는데요. 네. 우리 그 전 세계 75억 인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네. 그 다른 준비는 다 하면서도 그 인구가 퇴직 준비만큼은 하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퇴직 준비는 소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네. 사장 될 거 아니면 네. 퇴직 준비부터 하세요. 라고 저는 이제 그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퇴직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다 우리 법정 연령으로 60세가 되면 네. 퇴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에 퇴직 연령은 이 49.1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50대, 60대의 중장년보다 40대 연령층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퇴직 준비는 미리 자신이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채용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채용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렌드가 네. 그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네.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면접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네. 일반적인 정보나 자신들만의 취업 동아리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제가 그분들한테 조언을 준다면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좀 멘토로 삼아서 멘토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한테 그렇죠. 지도를 받게 된다면 네. 훨씬 현장에서의 적응도를 높여서 그렇겠습니다. 면접을 잘 수행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네. 결과로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디 책에 그 나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 주소 나와 있었나요? 뭐 이제 제가 여기 기억으로 저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 저자들에 대한 기본 양력이 각 장마다 수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네. 네, 연락을 하게 된다면 네. 충분히 네, 좋은 이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또 그 이력 중에 네. 창직 컨설턴트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창직 전문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창직명 또는 네. 어떤 걸 창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제 일단 여기에서는 창직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중장년 세대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재취업, 창업,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네. 그 다음에 귀농귀촌, 그 다음에 창직, 1인 지식기업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제2의 경력을 갖고 가는데 네. 여기 창직도 제2의 경력을 갖고 가는 하나의 이제 직업이 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직은 개인이 보유한 경험, 역량, 적성, 흥미 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창직, 직업을 만든다라고 해서 창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창직명을 그 자기성장 트레이너라고 저는 이제 명명하고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직 지원과 연관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자기성장 트레이너라고 했던 것은 네.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기 주도성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자기성장 트레이너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직업학 측면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변화의 시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인재가 뭐 이렇게 지적 도구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정보를 이해하는 융합 능력 등 다양한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자기 성장 트레이너로서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성장 트레이너라는 창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쇼의 마지막 질문이고요. 또 네. 공통 질문입니다. 네. 그 박사님께 저자님께 있어서 네, 네. 오늘의 북쇼란 네. 북쇼란 고객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라는 주제로 네.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큰 바람이고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네. 또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의 잠재된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북쇼가 참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대표 저자 박상우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